안녕하세요. 임백준입니다. 자, 지금 해드릴 강의는 3, 4월에 방문각의 이제 크리가 오전에는 이론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배운 내용 기출 딱 풀어드리고 하는 그게 연결된 이론과 문제풀이. 그걸 맛을 한번 보시라고요. 말로만 듣는 거랑 실제 경험하는 게 천지 차이니까. 자, 그래서 오전 강의부터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이론 강의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상환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상환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요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자, 말을 딱 보시면 얘가 균등이죠. 균등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얘가 뭐가 똑같으냐 그러면 원금이 똑같아요. 원금이. 그 다음에 이쪽은 균등해요. 뭐가 균등합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똑같아요. 요 원리금이라는 표현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상환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 그림 두 개가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그림 두 개를 잘 그리셔야 돼요. 요거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네모를 요렇게 하나, 요거 그림 나중에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네모짜리 두 개를 딱 그리고 왼쪽 거는 요만큼 모자 씌우고 여기에서 요 크기만큼 딱 똑같은 크기만큼을 요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왼쪽에 있는 거 여기가 100, 여기는 55, 여기는 100, 여기는 67 요렇게 적는 연습을 해서 수시로 그려라. 자,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볼게요. 원금 균등 상환이면 돈 어떻게 갚아 나갑니까? 그러면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하는 걸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빌렸고요. 그 다음 상환 기간은 10년 동안 상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이자율은 10%를 적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원금 똑같이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갚으면 됩니까? 매년마다 10억씩 10번에 걸쳐가지고 갚으면 돼요. 그러면 누적해서 갚아나가는 금액은 당연히 100억이겠죠. 그 다음에 이자는 얘가 처음에는 하나도 돈 안 갚았으니까 원금 100억에 대해서 이자가 10%니까 첫 기에 갚을 거 이자 요만큼 요거는 아마 10억이 될 거예요. 10억. 그 다음에 2년 차에 갚을 돈은 좀 이자가 줄 거예요. 왜 줄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원금 10억을 갚았거든요. 첫 번째 연도. 2년째가 되면 원금이 90억이 남겠죠. 10억 갚았으니까. 그러면 90억에 대해서 이자가 10%니까 2년째가 되면 이자는 9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째가 되면 이자는 8억이 될 것이고요. 10, 9, 8, 7, 6, 5 해가지고 쫙 다 더하면 학교 다닐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 다 더하면 55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아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자 전부 다 합친 게 55 이렇게 나와요. 이 방식에 의하면.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원금은 첫 번째 기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만큼이고요. 원금 이자를 합친 금액은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에요. 은행에 내는 돈은 요거 두 개 합친 걸 보통 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금액은 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식. 똑같은데 원금이자 합친 게 똑같아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요게 처음과 뭐 한 3년 지났을 때와 뭐 한 7년 지났을 때와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이 안에서 원금 부분은 100, 그 다음에 이자 부분은 67 이렇게 있는데 원금은 이자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야 돼요. 계속 돈을 갚아 나갈 거니까. 근데 합친 건 똑같아야 돼. 똑같으니까 대신에 원금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 다시 한번 더 비교하면 요거랑 둘 다 원금은 어차피 빌린 돈이 원금이 100억이니까 둘 다 100억씩 갚아야 되고 근데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자 갚아 나가는 금액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숫자 암기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155, 167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실 때 이쪽이 왼짝, 이 짝이 오른짝. 이쪽이 원금이니까 두 자니까 왼짝 두 잘. 이쪽에 원리금이니까 오른짝 해서 세 자.
나중에 또 어떤 게 원금이고 어떤 게 원리금인지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하시고 바로 다음으로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그림을 조금 축소를 시켰어요. 요렇게 됩니다. 어머, 얘 모자 하나, 가르마 어디 갔어? 가르마 요렇게. 자, 요 폭과 요 높이와 요 높이는 같아야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죠. 요거 면적이 같아요. 원금 100, 요거 원금 100.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비교하는 거 나옵니다.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럼 여기에서 초기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원금 이자 합친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초기니까 원금 이자 합친 원리금. 요거는 초기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가 원금, 여기까지가 이자. 자, 그러면 우리 균이 요거 두 개 보고 어떤 게 더 커? 왼쪽 거, 왼짝, 오른짝 둘만 이야기하면 돼요. 어떤 게 더 커? 아, 요게 더 커대 세상에. 나도 아무리 봐도 나는 이게 크구만. 이게 크구만. 요게 크죠? 요게 큰데. 누가 딱 봐도 큰데. 요게. 그래서 초기 원리금 글자도 적어놨구만. 여기 많음, 적음이라고 미리. 이쪽이 더 많음, 여기가 적음. 요 높이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문제 풀 때마다 그릴 것이다. 그림 그려놓고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여기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합친 겁니다. 여기 영어로 DTI라고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요. DTI라고 시험에 나오면 DTI가 D, T, I 요거를 말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나오면 위에 걸 말하는 거예요. 요 D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가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래서 요거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물으면 D가 누가 더 큽니까? 이걸 묻는 것이고 그럼 D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D가 원리금 상환액을 D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DTI를 비교하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또 막 안 배운 거다 그러지 말고 DTI는 D를 말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중도 상환할 때 잔금이에요. 잔금은 여기 원금에서 돈을 갚았으면 남아있는 금액을 잔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00억을 빌렸는데 30억을 갚았어. 그럼 잔금이 얼마예요? 70억. 100억 빌렸는데 30억 갚았어. 얼마예요? 그러면 70억. 이게 바로 나와야지. 묻는 순간 눈알 올라가 가만히 있어. 30억인데 70억. 이렇게 되면 그냥 같다고 봐야 텄어. 그러면 그냥. 자, 서로 자기 아니라고 지금 막. 자, 이 상태에서 중도 상환 시에 잔금이에요. 그 잔금이면 요 뒷부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뒷부분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원금에서 남아있는 거. 그러면 이쪽에서는 얘 또 어디 갔어? 왜 지웠지? 요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는 잔금 그러면 요렇게 나올 거라고. 요렇게. 자, 이제 물어볼 거니까 둘 중에 잔금이 누가 더 커요? 이쪽으로. 이제 손가락 제대로 가네. 이쪽. 그래서 잔금은 얘가 더 크다. 그럼 바로바로 넘어가도 되겠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총 누적 금액을 물어요. 총 누적 금액이면 이거 다 합친 거예요. 다시, 요거 원금 총 누적 금액은 100, 이자 총 누적 금액은 55니까 합치면 155. 이게 누적이에요. 한 해 거 말고. 자, 원금 상환액이 어떤 게 더 큽니까? 원금 상환액 그러면 자, 여기에 원금 상환액이 총 누적 금액이 얼마예요? 자, 균희 씨 얼마? 155라고? 저기요. 저기요. 여기 원금 상환액을 지금 물었잖아. 원금 다 합친 거 얼마냐고. 여기서 원금 다 합친 거는 이거죠. 원금이라고 적혀 있구만.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100이에요. 100. 자, 균희 씨. 묻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야지. 이쪽에서는 원금 총 상환액이 얼마예요? 100. 그럼 누가 더 많다? 똑같다. 100이니까. 그래서 두 개는 100으로 해서 누가 많고 적고가 없고 원금 상환액은 똑같다. 이자 상환액. 자, 다시. 이자 봐, 이제 이자. 이자 상환액이면 여기에서 이자 상환액 얼마? 55. 이쪽 이자 상환액 67. 어떤 게 더 많아? 67이 더 많고. 됐고. 잘 넘어간다.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를 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은 요거 두 개 합친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 요거 얼마? 155. 요거 얼마? 167. 어떤 게 더 많아? 오른쪽이 더 많고 167.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고.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자, 저 친구가 문제 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 상환한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풀 수 있다 그랬지. OX X라고 적혀있잖아. X라고. 자, 봅니다. 요거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방금처럼.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그림을 요렇게 그릴게. 자, 옆에다가 요렇게. 이 그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방금 그린 그 그림이고 여기가 100. 여기는 숫자 말해봐봐. 여기 얼마였어? 55. 예, 바보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요거 얼마였어? 100. 요거 얼마였고? 67. 야, 67. 얘가 원금 균등. 이쪽에 원리금 균등. 오른짝 세자 원리금 균등. 자, 그럼 이제 요거. 원리금 균등의 경우에 그럼 어느 짝이에요? 요거죠? 요 짝인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이 원금이 그잖아. 원금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커져 작아져. 커지고 있잖아 이거. 점점점 커지고 있.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고 X. 이제 이해됐어? 박수 친 거야 지금. 물개 박수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끝.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그럼 요거잖아 지금. 요거인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면 여기에서 원금이자 합친 걸 원리금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원리금이면 요거거든. 합친 거. 요게 일정하다, 동일하다, 매기마다. OX. X지. 여기는 이만큼이고 1년 지나면 요만큼이고 2년 지나면 요만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X. 세 번째. 점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없는 거고 점차 갈수록 돈 많이 갚아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돈을 100만 원 갚아야 되면 1년 뒤에는 110만 원, 2년 뒤에는 13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크게 갚아나가는 그건 앞으로 소득이 많아질 사람이 좋을까 줄어들 사람이 좋을까 그렇게 돈을 갚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돈을 많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소득이 많아질 사람 줄어들 사람 많아질 사람이겠지. 표정이 나를 바보로 아냐 이런 표정인데 이것도 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X, 소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한테 이 방식이 적합하다. 요거 두 개가 더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의 핵심 내용 매년마다 시험 나오는 건 요겁니다. 요거. 그럼 요 내용이면 가장 핵심적인 공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림 그려가지고 요 그림 더 지나가면 다시 요 그림 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잘하시면 그냥 한 문제 바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밥 먹고 오후에 이제 기출 바로 이거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오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맛있게 밥 먹고 그 다음에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수업 시작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오후 수업 시작하는 시간이 3시죠? 3시부터니까 한 5시까지 2시간만 딱 하고 이게 바로 복습하는 거니까 그냥 끝내자고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보라고. 요 기출문제가 방금 오전에 배웠던 게 요 원리금 상환하는 거 배웠잖아요. 요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니까 26회, 27회, 28회, 29회, 30, 31, 이 두 번은 좀 뺐고요. 32, 33 또 연장 나오기 시작했고 요 전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우리가 34회니까 이거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떤 게 나왔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본다. 대출 상환 방식 27회 겁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딱 보자마자 자, 준이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치, 그림을 그려야지. 또 밥 먹고 왔다고 까먹고 있지 말고. 자, 그려볼게요. 네모짜리 하나, 네모짜리 둘,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모자 하나 씌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높이만큼 해서 여기에 가르마 이렇게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원금 균등, 원금 그 다음에 이쪽에 원리금 균등,
원리금 왼짝이냐 오른짝이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가 100, 여기는 55. 아, 또 균이 까먹었겠다. 요거 얼마? 100. 요거 얼마? 67. 자, 그러면 이제 저거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그러면 어느 짝이에요? 원리금 균등. 요 짝이지. 오른짝. 오른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그것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OX. 이자는 줄고 있고 원금은 증가한다. O지. 이 원금 커져가고 있잖아. 이자 줄고 합친 건 똑같고 그래서 얘는 1번이 O. 잘하는데. 이번에 원금 상환 방식은 요거 왼짝 거. 왼짝 거는 오른짝 거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가 되면 다 끝나면 그러면 누적된 금액, 전체 합친 금액, 원리금 상환액이 얘가 더 크다. OX. X. 얘 얼마인데 누적 금액이? 다 합친 거. 155. 요쪽 누적 금액. 167. 누적이 합친 걸 말하는 거예요. 누적. 그래서 얘가 더 적다. 근데 얘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더 크다가 아니고 왼짝이 더 적다. 자,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 부채 상환비율 DTI 나오면 뭘 비교하는 겁니까? 요 D 말하는 거예요. DTI를 서로 비교해봐라 그러면 요거 비교해보라는 말이고 요 D가 뭘 말합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원리금. 원리금이면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합친 거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정식은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아직 배우지 않은 거지만 점정식 순서대로 따지면 자, 점정식이 원금 균등 얘보다 얘가 더 크다. 네가 안 가르쳐 줬잖아요. 두 개만 맨날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순서대로 가요. 얘가 이만큼이잖아요. 얘는 이만큼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안 배웠겠지만 얘는 이만큼이에요. 오른쪽에 더 있는 게 있으면 얘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순서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얘가 제일 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크고 얘가 제일 작겠죠? 가면 갈수록 작아지니까. 그래서 점정이 원금 균등 요거보다 점정이 더 크다. OX, X 얘도 틀렸다. 얘가 제일 크다. 이만큼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조기 상환이라고 들어봤어요? 조기 상환이 뭐야? 빨리 갚아 주는 거지. 10년 동안 계약을 맺었으면 10년 뒤에 돈 다 갚아야 되는데 5년 만에 나 돈 생겨가지고 빨리 갚을게 하는 게 조기 상환이에요. 조기 상환을 하면 잔금을 다 갚아야 돼. 남아있는 금액만큼을. 자,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해요. 원리금 균등에 비해 여기에 비해 원금 균등이 얘 상환액이 더 크다. 잔금이 더 크다. 자, 다시 봅시다. 그럼 두 개 잔금 비교해 볼게요. 잔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잔금은 요만큼이고요. 뒤에 있는 거 요게 남아 있는 금액이고 요거 잔금은 요만큼이 잔금이겠죠. 요만큼이.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건데 다시 조기 상환하게 되면 원리금 균등에 비해 요거에 비해 왼쪽에 있는 원금 균등 이거 상환액이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OX? X죠? 이게 더 크지. 자,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점정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갈수록 많이 갚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작다. 지금 요거 묻는 거거든요. 세 번째 거 요거. 그럼 이자 부담을 볼게요. 이자 부담. 얘가 이자 부담이 얼마예요? 요만큼이 이자 부담이죠. 이거 이자라 그랬잖아. 전체 이자 부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자 부담이 얼마예요? 요만큼이 이자 부담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정식은 이자 부담이 더 크겠죠. 아까 순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55, 67. 그럼 여기는 한 80, 90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다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작다 그랬으니까 아니다. 이게 이자 부담이 제일 크다. 보통 답은 요거 두 개 비교하는 데서 다 나옵니다. 이번에는 옳은 것은 자, 끝나자마자 빨리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그려놓고 첫 번째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 물었거든요.
원리금 상환액이면 첫해 원리금 상환액이면 이거잖아요. 요거 두 개. 원리금 균등 2. 요거죠. 이것이 원금 균등 얘보다 크다. OX, X 이게 더 크다. 이게 원리금 상환액 비교하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2번. 점정식 조금 전에 봤던 거 또 나오네요. 점정이면 앞으로 소득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갚아야 되겠죠. 점정이니까. 근데 미래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면 죽으란 이야기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갚아야 되는데 얘도 틀렸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 어느 짝이야? 원금 균등이면 왼짝, 원금 균등 두 자짜리잖아. 왼짝. 얘는 매기 상환은 원리금이 얘 원리금이면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원금이자 합친 거. 요게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이거 감소해요, 안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얘는 맞다. 얘는 맞다. 원리금 균등의 경우에 오른짝이죠, 이거. 자, 오른짝의 경우에 매기 상환은 원금액이 원금 이거잖아, 지금. 원금. 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앞에도 몇 번 나왔잖아. 계속 똑같은 거 나오니까. 이거 점차 증가한다. 그래서 리얼도 맞다. 아싸! 또 맞추고. 얘가 지금 제가 좀 묶어놨는데, 귀여웠어? 묶어놨는데 이렇게 했는데. 23회, 24회, 26회 해가지고 3개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29회 거. 줄줄이 또 나오는데 다 똑같은 거 나오고 있어,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왼짝, 오른짝. 똑같은 문제입니다. 또 풀어봅시다. 원금 균등의 경우에, 그러면 원금 균등이면 어느 짝입니까? 요 짝이죠.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이거죠. 요게 감소해요, 감소 안 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그러면 잔액은 감소해요, 안 해요? 대출 잔액. 잔액도 당연히 감소하죠. 돈을 갚아 나가는데 잔금은 줄어야지.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게 되겠습니다. 옳은 거네? 니은.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면 요 짝이죠. 매기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 요거. 요게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OX 증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 점정식의 경우에 또 나왔잖아. 아까 똑같은 질문이 뭐냐 그러면 점정식이면 미래의 소득이 증가하는 사람한테 유리하냐 감소하는 사람한테 유리하냐 그거 물었거든요. 점정식이면 미래의 소득이 증가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유리하죠. 감소하면 반대로 가니까. 점정식의 경우에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오, 그래. 대출기간 만료까지 대출기간의 총이자 수입의 크기. 여기에 있는 이자 수입의 크기가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총이자 수입의 크기. 그럼 여기는 55. 여기 총이자 수입의 크기. 요거는 67. 그 다음에 점정식도 있으니까 점정식은 여기가 점정식의 위치거든요. 점정. 그러면 점정은 요거보다 점점 더 커진다는 거니까 얘는 한 80 이렇게 될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니까. 안 봐도 알겠다. 이거 딱 보자마자 틀렸네. 똑똑한데 점정이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점정이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서 일단 틀렸는데 자 해봅시다. 원금 균등 상환 요거예요. 요거면 얘는 얼마예요? 금액이 55. 이자 수입 크기 지금 묻고 있으니까 점정식이면 요거 말하는 거니까 임의의 숫자 그냥 80 넣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면 요거잖아요. 요거의 이자 총수입의 크기는 67이죠. 그럼 여기는 67. 자, 맞다, 틀리다? 틀리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리얼은 틀려. 32회 거 바로 넘어갑시다. 원리금 균등 오른짝의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막 짜증날 정도로 똑같은 거 계속 나오네 지금. 틀렸죠? 증가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시험을 쳤는데 이 지문을 몰라서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을 받아요. 벼락을 맞고.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원금 균등이에요. 왼짝이죠. 원금이니까 옆짝이에요. 왼짝인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이거잖아요. 지금 합친 거. 요게 동일하다. 미쳤니? 갈수록 감소하지 지금.
그래서 동일하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원금 균등. 얘입니다. 원리금 균등보다, 이거보다 얘가 중도 상환 시 잔금이 더 작다. 그럼 잔금 한번 보자고. 잔금은 남아있는 거 요거잖아. 잔금, 요거. 남아있는 거 잔금 이거. 얘가 이거보다 잔금이 더 작다. OX. 더 작다. 오. 옳은 거 물었고 답이 되는 옳은 게 나왔는데 저거를 X를 하면 큰일 나지. 자, 4번에. 또 나왔어. 아우, 짜증나네. 점정식 상환이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OX. X 도대체 똑같은 걸 몇 번을 내는 거야? 낼 게 없어요, 솔직히. 지문이. 만기일시 상환이면 여기에서 보시면 만기일시 상환은 여기에 위치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만기일시는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나중에 원금 한꺼번에 싹 다 갚아버리는 방식을 만기일시라고 그러는데 안 중요하니까 그냥 이쪽에 위치가 여기 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의 얘가 제일 크고 얘는 그 다음이고 얘는 그 다음이고 얘는 그 다음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것만. 자, 만기일시 상환이에요. 얘는 원금 균등에 비해 원금 균등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대출 기간에 이자 수입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이자 수입, 여기 이자 수입 얼마예요? 55. 그럼 여기는 이자 수입 얼마예요? 67. 여기는 이자 수입이 80. 그럼 여기는 이자 수입이 80보다 크다 작다? 크다.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얘가 이자 수입 제일 커요. 그래서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5번은 X. 이자 수입이 제일 큰 방식이다. 자, 33회 올해 시험. 여기 보시면 이것도 상환 방식별 이렇게 나왔는데 질문한 게 처음 보는 말이 있어. 가중평균 상환 기간,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시험 칠 때 알려드렸거든요. 요 듀레이션이 나온 적이 있다. 듀레이션 나오면 잔금 말하는 거다. 그냥 요걸로 생각하고 푸시면 된다. 다시 듀레이션 나오면 뭘로 바꿔라? 잔금이다. 다시 여기에 문제가 나왔어요. 어머, 듀레이션이 눈에 보이네. 이거 어려운 단어라 그러던데 그럼 지워버리고 뭐라고 적으라고요? 잔금.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잔금이 짧은 것부터 긴 거 순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요거 잔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잔금 짧은 게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 또 그립시다. 자, 여기에서 잔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 잔금은 요만큼이고 얘 잔금은 이만큼이죠. 그럼 뒤로 가면 잔금 더 커지겠죠? 방식 자체가. 그럼 요거 중에서 잔금 제일 짧은 거, 제일 작은 거는 얘겠죠. 그럼 얘가 이름이 뭐예요? 원금 균등. 얘가 제일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건 얘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여기가 1등. 여기가 제일 그 다음 두 번째. 만기는 저 뒤에가 있으니까 얘가 더 클 거다. 그럼 얘는 3번. 그래서 순수대로네 그냥. 기억 짧은 그 순서부터 긴 거니까 1번 기억, 니은, 티귿 이렇게 그냥 가면 됩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죠. 기출을. 다 풀었는데 이것만 하면 뭔가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33회 문제입니다. 중개사만 가지고는 조금 섭섭할 수 있고 최근에 중개사 문제에서 간평사 문제로 조금 넘어가서 그쪽에서 한두 문제 비슷한 것들이 막 이렇게 좀 나와요. 비슷해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간평사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고 실제로 여기 지금 33회지만 우리 시험이 10월 달에 치는데 간평사가 그거보다 훨씬 앞에 치기 때문에 34회 문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간평사는. 그럼 그때 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간평사 34회 것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33회 거 봅시다.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어느 짝입니까? 이 짝이죠. 이 숫자 어디 갔어? 자, 다시 여기 얼마? 100. 짜증내는 거 봐 이제. 이거 얼마? 55. 요거 원리금 균등 이거 얼마? 100. 요거 얼마? 67. 반복한다고 짜증내지 말고 이게 그냥 한 문제라니까 이거 틀려가지고 1년을 더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원금 균등이면 어느 짝입니까? 몇 짝? 이거 만기에 가까워지면 점점 만기에 가까워지면 원리금 상환액이
요거 원리금 상환액이면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상환액이 뒤로 가면 만기로 가까워지면 커져요, 작아져요? 빨리 대답을 해. 작아지죠. 보면 보이잖아.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감소한다가 맞고요. 두 번째,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이면 이 짝이잖아요. 만기에 가까워지면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 원금이 그잖아요. 원금이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래서 전체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 맞지요? 우리 그 중개사 쪽 지문하고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 기간 동안의 차입자의 총 원리금 상환액. 자, 총 원리금 상환액 이 짝이 얼마예요? 총이에요, 총. 155. 그래서 총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면 155가 될 것이고 원리금 균등이면 얼마예요? 167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155가 167보다 크다. 누굴 바보로 하나? 그래서 얘가 더 크지. 틀렸죠? 3번이 틀렸다. 더 작다. 4번에 차입자의 소득의 변동이 앞에는 다 필요 없는 말이고 비교하는 것만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요 짝이죠. 여기 총 부채 상환 비율. 아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이 DTI입니다. DTI. DTI면 뭐 비교하는 거라 그랬지요? 요거 비교하는 거라 그랬지요? 그럼 요게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요. D가. 그러니까 DTI 그러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DTI 요거 말하는 거다. 요거. 자,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자, 다시 원금 균등 약 요 짝의 총 부채 상환 비율 요거는 만기에 가까워지면 점점 이쪽으로 오면 갈수록 커져 작아져. 그래서 낮아진다. 얘도 맞지요? 차입자 수입비율은 다 필요 없는 말이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총 부채 상환 비율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쪽에 요거는 대출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얘가 처음에 이만큼, 두 번째 이만큼, 세 번째 이만큼, 네 번째도 이만큼 합친 거. 요거는 똑같죠? 똑같으니까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도 옳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림으로 다 해결을 했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거의 매년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샘플 강의용으로 이불로 이걸 택한 게 이왕 샘플 강의 할 거면 꼭 나오는 문제를 샘플로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해드린 겁니다. 자, 오전에 이론 공부만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나 혼자 뭐 해야지 하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꼭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샘플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